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핵 잠수함 건조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공사에 이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도 최근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태영호 공사의 귀순과 좀 비슷한 시점이라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무역대표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또 외교관이 탈북을 했다.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블라디보스톡의 그 무역대표부는 우리로 치면은 그 총영사관하고 그다음에 코트라하고 그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교관 여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도 주로 이제 무역을 주로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 나와 있는 북한 무역 상사 전체를 관할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 러시아에 많은 노동자를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관장을 하고 하면서 이제 돈을 외화를 벌어서 그 돈을 갖다가 전부 다 평양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에서 탈북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의 그 외화의 흐름, 그 러시아하고 관계에서 외화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분명히 그 무역대표에 있는 사람이 올 때는 분명히 그냥 오진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돈을 좀 챙겨서 왔을 테니까 김정은한테는 뭐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내부에 아무래도 불안정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곳에서까지 또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김 대표님, 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이 이렇게 계속해서 탈북을 하면서 검열단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북중 접경 지역 인근에 파견이 돼서 대대적인 검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검열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 이 검열은 상당히 좀 전방위적으로 지금 취해지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당에서 해당 지금 뭐 이렇게 탈북 사건이 일어난 대사관들 대표부에 파견해서 거기서 왜 이런 게 일어났냐는 실태를 조사하고 네. 그 현지 책임자를 일단은 인원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을 벌어지고 네.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국안전 보위부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 탈북 루트를 차단하기 위한 이런 어떤 전면적인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에 좀 많은 외교관들 내지는 무역대표부라고 하는 애교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가족을 데려간 분도 있고 수에 따라서 없는 사람들인데 이 가족들을 빨리 소환시키고 가족 동행하지 말라 특수환경을 내놓고는 다 소환시켜서 인질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혹시나 이 탈북의 그런 기미가 보이는 외교관 내지는 무역 일꾼이 누구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전방위 이제 감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북한이 어떤 이렇게 대규모 행사들을 했을 때 그게 많은 인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거기서 이제 튈 수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그 국제 행사들을 취소하는 일방적으로 그런 그 행동도 보여졌네요. 단동에서 북한이 큰 국제 무역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박람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며칠 전에 전격적으로 일방 취소를 했죠. 네. 예, 그런 식사입니다. 감시가 상당히 강화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태영호 공사가 있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사실 상징적이지만 서열 1위인 게 바로 현학봉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본국 소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정상적인 업무 복귀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곳에 가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정기 교체냐 하는 부분인데 현학봉 대사가 2011년도에 런던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네네. 금년 연말이면 일단 교체가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정기 교체가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점상으로는 맞군요. 네. 그래서 현학봉 후임자가 현재 외교부 국장급인데 외무성 국장급인데 그 사람이 군 출신이랍니다. 그 양반이 현재 아그레망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네네. 그러면 바뀌게 되면 10월에 바뀌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교체라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비록 그 현학봉은 현재 명목상 1인자지 실제로 당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은
태영호 공사입니다. 네. 당적인 통제, 그다음에 그 중앙당의 명령을 하다라고 하는 건 태영호 공사가 있기 때문에 현악봉 입장에서는 태영호 공사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현악봉 대사 같은 경우가 북한의 그 4대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 미국국 부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악봉 대사도 나름대로 북한 그 외교가에서 외무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그 거물을 하나 제거하면은 또 다시 이런 사람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전혀 문책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뭐 형용화 교육도 좀 시키겠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23년 만에 김정일 시대에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청년 동맹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독려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북한은 나름대로 이 청년 동맹 대회에 네. 큰 기대를 아마 걸고 있을 겁니다. 원래 북한에서 이제 청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그 후비대입니다. 여기에서 훈련된 청년 간부들, 이게 당의 이제 간부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청년동맹을 거쳐서 조선노동당원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청년동맹의 당의 후비대가 맞죠. 그래서 당이 하는 모습대로 청년동맹이 꼭 따라합니다. 근데 조선노동당이 뭐 금년도에 이제 그 당대회를 했지만은 지난 31년 동안 거의나 못하지 않았어요? 예, 경제 문제에서 실패. 거듭되는 어떤 뭐 목표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역시 당대를 못 하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그 쌍둥이라 하여튼 그 닮은 꼴인 조선 청년 동맹도 못 하는 거죠. 지금은 기억이 생생한 거는 그게 아마 93년도였던 것 같은데 당제 청년동맹 8차대 할 때 네. 그때 김일성주의 청년동맹으로 아주 그 위상을 펼치면서 우리는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뭐 청년 전의가 되겠다, 뭐 후비대가 되겠다고 와 구호를 치고 김정은 앞에서 이렇게 선설하던 최룡의 모습이 떠올라요. 최룡이 이제 나이 먹어서 네. 이제 당의 수장 조직 부위원장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청년 동맹을 북한은 왜 요즘에 와서 이렇게 청년 동맹 제 9차 대회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요즘 북한 사정이 청년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청년들 때문에 화려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발전소, 그 추운 발전소 언제 건설장에 가서 막 몸을 내대고 뭐 언제 완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뒷면에 보면요. 청년들이요. 굉장히 그 똑똑해지고 청년들이 세상을 알게 되고 네. 청년들이 또 이 그 북한 체제의 어떤 본질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정말 그 호락호락한 청년들이 아니란 말이죠.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전 북한 사회 청년의 기본을 이제 많은 층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 곳에서 북한 당국을 놀래 키우는 그런 어떤 그 파격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들이 많은 어떤 그 돈을 벌고 있으며 또 특히 북한 치안이 요즘 조련치 않습니다. 저녁에 막 길 가던 사람을 뭐 뒤통수 쳐서 물건을 빼앗다든지 또 그리고 군대에 나갔던 특수부대 요원들이 북한 여러 곳에서 습격하고 기습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놓고 볼 때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동일업 국가가 망한 것은 결국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이 안 됐다. 늘상 이거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다시 한번 당대회가 끝났으니 좀 뽐뿌질을 해서 청년들이 교양 이걸 좀 독려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당에 얽어매기 위한 그런 하나 사슬을 더 끼우려가는 이런 그 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쭉 얘기를 해보면 북한의 청년 세대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암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과연 이런 청년 동맹 대회로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위협이 현실화한 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도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이 북한의 그 잠수함의 위협을 봉쇄할 수 있는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 프랑스로부터 바라쿠다급 4,000톤짜리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었으나 당시에 미국의 반대로 우리가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당시만 해도 벌써 2002년도부터 북한의 제2차 핵위기가 와가지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만약에 2003년도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 그러면 네. 미국이 얼만큼 우리가 그 핵추진 잠수함을 가동했고 그리고 우리가 몰래 프로토타입을 추출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미국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 연료봉을 그 교체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IAEA의 사찰을 받으면서 하면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도 뭐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이 왜 그러면 그 필요하냐면 북한이 현재 그 신포에 잠수함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한 군데 또 그 근처에 한 더 만들고 하지만은 북한의 잠수함이 일단 나오게 되면 나오는 그 통로에 우리가 항상 우리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대기하고 네. 있으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 6개월에 한 번만 물 밖으로 나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북한 잠수함이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조짐을 보이면 사전에 어뢰로서 격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핵추진 잠수함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건조 능력은 우리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거죠. 주변국들의 어떤 동의만 필요한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원자로 만드는 기술은 뭐 세계 거의 정상급입니다. 정상급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얘기가 원자로 만들 전문가들 얘기가 얼마든지 만들 능력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 3,000톤급 정도 되는 잠수함에는 한 45메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45,000kW 정도의 그 원자로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장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이제 미국과의 협상의 문제인데 이제는 미국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의 현재 그 잠수함 위협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은 이번에 SLBM 시험 발사를 하고 난 뒤에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2018년까지 이 SLBM을 두세 발을 쓸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것은 한 발 정도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2년 내에 이런 잠수함을 건조하는 기술을 얻는 거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 기술력하고 네. 실제 그 만들 수 있는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뭐 신포급 잠수함 한 2,000톤까지는 만들었는데 3,000톤의 그 숫자 뭐 한층 더 올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용량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네. 그게 소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구조적인 그 설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무장과 관련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북한의 어떤 뭐 잠수함 제조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발리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위구심들 의혹들이 있는데 일본의 언론이 그런 걸 이제 긴급 타전을 했어요. 지난 6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한 직후에 그 김정은이 상당히 고흥돼 가지고 야 이제는 한 배에서 두 발, 세 발 쏘는 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만들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오늘 이틀 전에 발사한 그 시험하고 그리고 또 북한이 그 전에 이제 잠수함 이 제조하고는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 발사 성공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잠수함 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병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부터 2년으로 볼 것인가, 이제부터 진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모양 보면 알게 되겠죠. 근데 저희 뭐 NK지식연대는 뭐 지난 5월달, 6월달에도 거듭해서 이제 내신 기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희는 북한이 이미 3,000톤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관련했던 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과학적으로 근거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그 탈북 고급 과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이미 북한은 2000년 초에 러시아에서 중고에 그런 뭐 3,000톤을 가져왔는데 깊숙이 숨겨놓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아마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김정일 지시에 따른다고 하면 두 발, 세 발을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단 잠수함 발사 미사일 곧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거 맥락을 같이 하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더 뻔히 앉아서 지금 그냥 속수무책으로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성공하고 또 그다음에 3,000톤급 만들어서 다단하고 거기다 또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뭐 사실 너무 그 피동적인 그런 대응이다.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이란이 하자 바로 특공대를 보내서
그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파괴해 버렸단 말이죠. 지금 한미일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정말 우리 그 평화적 그런 군함을 겠다가 평화적이보다도 그 임무 중에 있는 그런 군함을 갖다가 이제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 네. 폭파시켰죠. 그렇다면 한미일 특수 어떤 해상 무력들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그 실험 잠수함을 까부시고 그리고 미사일 3,000톤급을 진수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파괴하는 그런 전격적인 전망기적인 조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북한의 이 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한미일 세국이 동원한다면 북한 누가 파괴한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해본 핵추진 잠수함 보유보다 한미일 공조를 통한 통해서요.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그 근원 거군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 북한이 했던 것을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천안함 했듯이 우리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북한의 SLBM 발사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지금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서 규탄 성명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사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네, 지난번에 북한이 무수탄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다음에 SLBM을 발사했을 때는 중국이 사드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난 성명을 거부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난 성명을 발부 못했는데 이번에는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일이 난 겁니다. 비록 그 이번에 500km밖에 안 날아갔지만 이 최고 고도가 600km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쐈으면은 네. 한 2,000km 날아간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잠수함을 타고 한 1,000km, 1,500km 간 다음에 2,000km짜리 미사일을 쏘면은 그 미사일이 괌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00톤짜리 그 배라고 하지만 저게 저속으로 기동하면은 약 한 항속거리가 9,500km 된답니다. 그러면 저걸 타고 네. 상당히 그 미국 본토에 근접을 해서 일단 돌아오지 못합니다만은 일단은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쏘고 미국을 쏠 수 있는 입장까지 갔거든요. 이런 건 상당히 전 세계의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엄청난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도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도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한 가지 좀 더 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도 북한이 개발한 SLBM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작년인가 북한이 이제 북중관계 한창 나쁠 때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 지점을 갖다가 자로 재서 빽 돌려놨더니 바로 그게 바로 중국 베이징이었어요. 예, 천안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북한이 ICBM이라든지 중거리 이런 지상 발사 기지를 가질 때는 중국이 어떤 북한이 발사 행동에다 뭐 사전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북한이 계속해서 가진다고 하면 중국도 위협이란 말이죠. 현실적 위협입니다. 2,000km 날아가면 중국이 어떤 것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한미일의 어떤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도 위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만은 중국도 굳고 반대하려고 하는 거죠. 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각국의 공조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